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다음 총선은 내년 4월에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입장에선 아직도 한참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하지만 내년에 출마를 결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임박했다고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지역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아닌 투쟁을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투쟁의 과정이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투쟁의 승자란 결국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윤리에 충실하기보다는 철저한 이기주의로 직업인으로서의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지금부터 누가 어떤 방법으로 투쟁이 아닌 경쟁을 하려 하느냐, 이 점을 좀 잘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이른바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최소한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하지 못해서 병 걸린 사람들을 국회에 진출하지는 못하게 하고, 최소한 룰을 알고 거기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뽑아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치 중독에 걸린 정치인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아빠, 우리 경포해수욕장 가자. 근데 엄마는 하늘목장 가고 싶대.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 워터파크도 가야 되고 관광 곤돌라도 타고 싶은데. 그건 난 모르겠고 용평 리조트 가자니까. 바쁜 아빠를 위해 용평 리조트가 통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대관령 통 패키지, 티몬, 쿠팡, 위메프에서 구입하세요. 기아차 기특한 고객 케어 탄생. 새 차 사려니 운전이 겁나. 중고차 사려니 기분이 찜찜. 있잖아, 기아차 차차 구매 프로그램. 스크래치까지 실비 보상해준대. 할부 부담도 적네. 최대 30만원, 자기 부담금 만원. 모닝, 레이, 프라이드, K3 오토 할부 이용 시 홈페이지 참조. 기아 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아침. 사형제 폐지에 대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6차례 발의가 됐지만 찬반 양론이 엇갈리면서 모두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는데요.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찬반이 팽팽한데요. 오늘 이 문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형제 폐지 찬반 입장 들어볼 텐데요. 먼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우창 의원 연결합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그러니까 여야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했나요? 사형제 폐지?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172명이면 과반수를 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럼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론적으로라기보다도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사형제가 이제는 더 이상 법으로서의 그 효과라든지 이런 예. 것도 이제 부족하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뭐 과거보다 좀 많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사형제 폐지, 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떤 죄나 그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뭐 형벌이나 이것을 통해서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건데 생명을 취한다, 생명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국가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결정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형은 다른 문제와는 다르게 뭐 인간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신이 하지 않는 재판이기 때문에 언제든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재판 제도도 1심, 2심, 3심제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예. 오판을 했을 때 사형을 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우려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시켜야 될 만한 그런 심각한 범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형을 대체할 만한 무기징역형이라든지 다른 형벌로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다양한 형벌로 사형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형을 대체할 만한 그런 형벌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예.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이에요. 일단 흉악범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사형제도로 존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과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행들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국민의 네. 법감정하고 이게 맞는다고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법감정상으로는 특히 이제 피해자나 그리고 피해자와 공감을 하게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 생명을 취하고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당연히 이제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조금 그것을 냉정하게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형벌의 효과라는 면을 볼 때에도 일단은 다시 그와 같은 극악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형벌의 목적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무기징역을 해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그 효과는 충분히 이룰 수가 있는 건데 예. 사형제를 꼭 존치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 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무기징역 말씀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우리 돈, 우리 세금으로 결국은 무기징역할 때 이 사람들 입히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데 그럴 필요 있느냐? 예? 이런 네.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법 감정입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게 그런 범죄에 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뭐 사형이 아니라 사형 이상의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완전하게 회복될 수가 없는 피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속에서 하나의 약속으로 지금 이제 이 범죄에 대한 대가를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적절한 다른 방법을 이제 택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형제라든지 법 제도로 만들고 있는 것은 국민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또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범죄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사형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게 좀 범죄인들의 범죄를 저지른 심리적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이제 뭐 그 심리적 차이도 있겠죠.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때까지 연구 결과나 통계를 보면 사형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극악한 범죄가 더 줄어들었다라는 통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반대로 사형제를 계속 이행한다고 해서 그 범죄가 줄어드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통계나 전문가들의 그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형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 직접적으로 그 범죄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통 사형제 폐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양심수, 군사 독재 정권이 유지됐을 때 양심수가 양산이 되고 그중에서 일부는 사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이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형제 폐지 얘기가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 나왔는데 지금 같은 그렇죠. 경우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과거처럼 정치적인 의도로 전혀 무고한 사람을 사형을 시킨다든지 뭐 그게 지금 이제 다시 반복될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문제를 비롯해서 법원의 어떤 판결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법원이 오판을 해서 범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형 판결을 하고 사형을 집행해야 하게 된다면 그런 사정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큰 위험이 있는 거죠.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죠. 국회 법사위 소속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사형제 유지가 돼야 한다라는 일단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꼭 뭐 제가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시죠. 오해를 예. 없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요새 가뜩이나 법이 물러서 사회가 지금 좀 어지러운데 이제 예. 사형제까지 없어지면 그거 누가 좋아할까요? 좀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나 신경 쓰지 말고 민생이나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이거 예. 사형당할지 모른다 이런 막연한 공포라도 있어야지 뭐 그것마저 다 없애지면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국민들의 대부분 63%가 이 폐지에 반대하고 27%만 폐지에 찬성하는 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오판 가능성 법원에 뭐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토막살인범 유영철, 무슨 오원춘, 강호순 진범 아닐 가능성이 있나요? 본인이 다 자백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사형 집행하면 안 됩니까? 뭐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아니 법 감정은 분명히 이제 김 의원님 아마 동의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 폐지 국가나 그 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 폐지를 한 거나 법적으로 폐지한 거나 이게 차이가 큰 건가요? 차이가 큽니다. 그게 우리 법에는 사형 판결이 확정되면 6개월 내에 그걸 집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걸 집행 허가를 안 해줘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사형수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이 58명입니다. 이 사람들 빨리 집행해라.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맨날 주문을 하는데도 조금 뭐 이걸 좀 미적미적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그럴 거면 아예 사형제를 폐지하자 법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뭐 집행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지금 어정쩡하게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지내왔던 관행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빚어졌는데 이제는 저는 오히려 그대로 원칙대로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른바 오판의 가능성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오판, 그러니까 잘못 판결을 내려서 사형을 집행을 했는데 네.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더라. 네? 네. 이러면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거 물어보실 줄 알고 아까 벌써 답을 했는데요. 예. 그 연쇄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 오판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물론 이제 거의 그런 없는 게 경우도 아니고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그런 있는 거 경우가 아니에요. 없습니다. 지금 무슨 뭐 공안 사범의 사형 집행을 판결을 합니까? 그건 이제 안 하죠 없죠. 요새는. 이석기도 징역 9년으로 확정됐잖아요. 예. 지금은 살인범 중에서도 한 명 죽여가지고는 사형이 선고가 안 됩니다. 예. 평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3.4명을 살해해야 사형이 선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 대기 중에 있는데요. 오판 가능성이라는 거는 없는 겁니다. 본인이 다 자백하고 아주 명백한 경우에 사형 판결이 확정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자꾸 뭐 그런 얘기, 오판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는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지 그렇다고 제도 자체를 없앱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범행에 자꾸 이용된다고 하면은 그 어떻게 자동차를 범행에 이용되는 걸 막아야지 자동차 운행 자체를 막는다?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미테랑 정권이 들어선 1980년부터 이제 이 사형제를 없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프랑스를 마지막으로 해서 사형제가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네. 때문에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것이 이른바 인권을 어느 정도 중시하느냐 이것의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요. 예. 그 EU 국가, EU 헌장에서 사형제를 없애도록 했기 때문에 EU에 가입하기 위해서 사형제를 다 없앤 겁니다. 그 나라들이. 그래서 사형제를 폐지한 EU 국가들이 다 생겨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 주 중에 13개 주만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뭐 인권국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주변에 일본, 중국 당연히 다 사형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뭐 통계적으로 뭐 사형제 폐지가 흐름이다 뭐다 하는데 그 통계 믿을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렇게 존치하고 있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형제 폐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여야 172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런데요. 예. 과연 그 172명이 이걸 제대로 알고 그렇게까지 많이 했을 줄 알고 서명했을까 하면은 저는 그건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요, 지난번에 왜 거부권 행사됐던 국회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때 211명이 찬성했었어도 예.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예. 이건 172명이 서명했더라도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법사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 법사위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상당히 좀 그 여론을 또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데 찬반 얘기를 듣는 자리를. 네, 이게 그래서 예.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예. 국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렇죠. 되게 신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나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첫 만남부터 두근거렸죠. 운명이다 느껴질 만큼. 그날부터 5년 넘게, 30대부터 10년 넘게 이 선택이 제 피부의 운명을 바꿨어요. 제 날 믿어지나요? SK2 피테라 에센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LTE 1881년 초연 당시 음악에서 악취가 난다는 혹평을 들은 이 곡 천재를 향한 질투였을까요?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지금 시각 7시 34분 34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동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돌발 구간들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서문로 미아 사거리 쪽으로 기름역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수 방면으로는 앞서 홍제문 터널 안 3차로에 고장차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처리는 끝났습니다만 여파 때문에 홍제램프부터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기름램프에서 정릉터널,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 구간
각각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기흥 부근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 구간 2km 정도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주차 문제로 좀 시끄러운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000원 내는데 용역 직원 같은 경우에 한 달에 5만 원 낸다. 지금 이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대 관계자에 대해서 인터뷰를 응했습니다만 학교 측은 별반 인터뷰할 이유가 아마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측의 입장을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기계전기노조의 김재일 위원장 연결합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김 위원장님은 어떤 일을 서울대에서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서울대에서 기계전기 시설 관리 업무 중에 저는 기계전기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신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아니죠. 지금 그 영역 직원인데요. 예. 영역 직원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라 그러죠. 간접 고용 비정규직. 간접 고용이라는 건 하청을 받아서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대에서 하청을 준 기업 소속에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 이건 저의 불찰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이 주차 이 스티커니까 서울대 안에 들어가서 주차한다라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색깔이 다르다. 이거 문제 제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제 현재 5군제로 현재 서울대에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5군제 학교층 5군제라고 그러는데 이게 5등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 부분 가지고 이제 색깔도 색깔이지만 현재 주차 요금 때문에 색깔보다도 요금이죠. 일단 그 요금 문제 제가 나중에 여쭤볼게요. 예. 제가 이 색깔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학교가 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교수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자동 개폐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거기 왼쪽에 교수 딱 찍힙니다. 그리고 시간 강사는 시간 강사 딱 찍히고 이렇게 다 돼 있고 실제로 주차증도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신분제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거는 구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것도 문제를 삼으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현재의 그러니까 어떤 그 색깔이 달라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게 있어요? 불이익보다도 예를 들면 초록 색깔이다. 그럼 초록 색깔 여기에 차 절대로 못 세운다. 이런 게 있으세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긴 있죠. 그건 뭐냐면 현재의 단과제별로 해가지고 교수들의 주차 지형석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주차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차별이다. 다음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뭐냐면 요금 문제인데 이 요금 문제는 문제 제기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5만 원. 정규직은 한 달에 10,000원. 맞습니까? 예.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5배 차이네, 5배 차이. 예, 서울대 측에서는 보통 구분을 해놨어요. 나들문, 그러니까 게이트 내부하고 게이트 밖을 저희들은 순환도로 주차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나들문 안에 게이트 안쪽에 학교 측에서 이야기하기는 주차하는데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같은 영역, 예주, 그다음에 일반 임대 업체는 이때 보면은 통제를 가는 거죠, 주차에. 예? 다시 한 번만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나들문 안에 서울대 주차 구분이 나눠져 있어요. 예. 게이트 나들문 안이라고 게이트 안쪽하고
그다음에 순환도로 쪽으로 그 주차를 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주차 구간이. 근데 지금 학교 측의 이야기는 나들문 안에 게이트 안쪽에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차 요금을 좀 더 많이 책정해가지고 그 수요를 이렇게 조절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를 적게 갖고만 오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차를 적게 갖고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제한하지 않고 그렇죠. 용역들은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주차 문제가 있다면 5부제를 실시하든지, 그죠? 뭐 2부제를 실시하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뭐 편견 없이 실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신다 이런 거군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그런 데 있어서의 문제 제기 같은 게 있으십니까? 글쎄 뭐 그런 요구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주차권 발급의 어떤 색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주차 요금 문제, 주로 이제 그 문제거든요. 문제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영역 근로자들이 급여가 적잖아요. 그런데 정규 직원들은 급여가 저희보다 훨씬 많은데, 그렇죠. 진짜 우리 가난한 불쌍한 사람 영역 직원한테 주차료비 더 내라고 주차 요금 많이 책정하는 거는 이건 진짜 불합리하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서울대 측도 이 소위 말하는 5부제나 뭐 2부제나 이런 거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네요. 그렇죠. 예. 근데 혹시 서울대에 출강하는 시간 강사들은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그분들도 정규직이 아닌데. 시간 강사 부분들은 아마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청을 받은 업체들만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청, 그다음에 뭐 임대 사업체들, 그다음에 일부에서 그 공사 들어오는 공사업자들. 근데 저희들은 같이 취급해 버리는 거죠. 외부에서 공사하러 들어오는 사람과 그죠? 예, 같이 취급해요. 알겠습니다. 학교 측에 이 문제 제기했을 때 어떤 답을 얻으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2013년도에 그 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었는데 서울대에 보면은 그 주차위원회가 있거든요. 주차위원회에서 그 안을 상정해서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 그 시설지원과 측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들문 안에 주차 협소 문제로 이 문제가 부결됐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 이제 추진이 안 됐죠. 예, 그렇군요. 어쨌든 용역 직원이라도 매일매일 출근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기계전기노조의 김재일 위원장이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의 입장도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중국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11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환율 전쟁에 지금 불붙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팍 뛰었잖아요, 환율. 그죠? 그렇죠. 그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위안을 평가절하함으로써 한국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인데요. 인민은행은 어제 위안화 거래 기준 고시 환율을 달러당 6.2298위안으로 고시했는데 이건 지난 7일 6.1162위안보다 1.86%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1163.2원보다 15.9원 오른 1197.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위안화 평가 절하가 한중 간 수출 경합도가 높은 제품들의 경쟁력이 약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들이 엔저에 치였는데 이제 또 중국 제품에 치이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전기, 전자 제품들이 일본 제치고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었거든요. 그런데 엔저 이후에 가격 경쟁이 밀리면서
설자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수출 경합도 보면요. 한중 경합도는 0.346으로 2010년에 비해서 10년에 비해 2014년에 0.06포인트 올랐습니다. 더 치열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사상 최대 수준의 평가 절하라고 하지만 그냥 폭이 좀 작다. 이것이 위안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위안화의 가치 하락이라는 거 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약세였잖아요. 원화가. 그죠? 그리고 원화가 약세였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엔화는 강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달러도 강세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그 돈 찍어내 가지고 자꾸 약세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이 효과가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한테 좀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중국이 위안화를 이렇게 이 가치를 인하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구나. 그렇죠. 이 점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위안화 절상이 계속 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이 참 걱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적인 IT 기업이죠. 구글이 IT 범주를 넘어서 알파벳 지주 회사 체계로 개편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알파벳 지주 회사가 뭐예요? 이게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 알파를 주식시장에서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를 가리킨 용어라고 해서 앞으로 더 많이 투자를 유치를 기대한다. 뭐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 구글이 엔가 A부터 Z까지 손 안 대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걸 의미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검색이나 웹 광고 외에도 로봇, 드론, 생명과학, 우주사업 뭐 온갖 거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구조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동시에 신산업 분야에 집중해서 인터넷 기업을 뛰어넘는 이 첨단 기술 대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리 페이지 구글 최고 경영자는 그 스스로 이렇게 그 알파벳 지주회사 사장으로 가고요. 그 외에 각각의 그 핵심되는 핵심되는 사람들이 각각의 사업을 맡게 되면서 알파벳의 자회사로 편입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구글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것은 각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장기적으로 신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글 정말 무서운 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고요. 외국 상황은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냥 대기업 뭐 지배구조 개편 가지고 거기 논의에만 그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에요. 여성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이힐보다 요즘 좀 굽나진 신발을 찾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금강제가 어제 여성 신발 판매 자료를 이제 발표하면서 이야기한 건데요. 2013년에 83%인 하이힐 판매 비중이 2014년, 2015년 점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대신 스니커즈와 슬리본, 로퍼 등의 굽낮은 신발이 2013년 17%, 2014년 26%, 2015년 상반기만 해도 39% 느는 추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이힐은 온라인에서도 여성 신발 판매량 중 32% 비중을 차지해서 지난해 48%보다 줄었지만 이 굽낮은 신발들은 올해 상반기 68%, 지난해 52%보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가 이 하이힐을 신는 여성들이 줄고 있는 것은 최근 복장 규제를 두지 않는 기업이 늘면서 치마나 바지에 편한 이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출퇴근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 있는 유행 타는 이제 옷들이 대체로 굽낮은 신발에 어울리는 그런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신발도 이제 편안함을 주는 스니커즈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끼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되고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첫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고덕 산업단지와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의 비전은 함께 누리고 새롭게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을 앞에서 즐기는 이 편한 세상이 찾아옵니다. 미래가 빛나는 평택, 그 위에 빛나는 생활까지. 이 편한 세상 평택 용이. 8월 오픈 예정 1544-3033 대림.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다음에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